맨해튼에 추진됐던 독도 홍보 광고가 중단되면서 한국 외교부 개입설이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뉴욕 상록회가 또다시 내분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보험 한인 동포를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받겠다고 밝힌 뉴욕 지역 의사가 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트사의 스트링 치즈가 전량 리콜 조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은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일본이 나오이다오를 도둑질했다며 직설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돌려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애매한데요. 맨해튼에 추진됐던 독도 홍보 광고가 중단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외교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맨해튼 타임스퀘어 독도 홍보 광고를 한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1절을 맞아 가수 김장훈이 타임스퀘어의 CNN 전광판에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 광고를 게재한 이후 일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성사 단계에서 외교부는 광고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인들은 광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주 일부 한인들이 미국 내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판에 독도 광고를 계획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실제 정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의 독도 대응 업무 지침을 보면 해외 민간 독도 광고는 독도 영유권 공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국제 분쟁화만 야기하므로 독도 광고 게재는 중단 또는 자제토록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들이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제외공간 부속 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 것과 고위 공관 직원의 참석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도 홍보 광고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뉴욕 한인 사회는 꿈쩍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의 한 한인 변호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는 30초짜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V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는 한인사회 새로운 기부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와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TV 광고를 통해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한인 사회에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독도 홍보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뭐 광고를 볼 때도 특이하지만 이거는 광고로서 오는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 저도 제 아들이 제 덕분에 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자식들 독도 가르쳐 주세요. 또 박 변호사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평소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 등을 소재로 한 광고를 시리즈로 제작해 한인 2세와 3세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소재로 제작된 TV 광고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방송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상록회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뉴욕 상록회가 또다시 내분 사태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모범적인 한인 어르신 단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네요. 김산옥 전 회장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상록회 운영진의 비리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뉴욕 상록회는 또다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토머스 최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록회는 지난 수년간 뉴욕시 정부와의 계약 서류 관계나 회계 장부상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연방국세청과 뉴욕시 노인국 등에 신고해 감사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상록회의 비리에 관여한 전 현직 임원 등이 일주일 내로 비대위로 연락해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장봉남 상록회 이사장은 오히려 김산옥 전 회장이 결재권을 혼자 갖는 등 비리를 저질러 왔다며 비대위의 주장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록회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조형현 회장 후임으로 하장보 전 이사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무보험 한인 동포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마련됩니다. 뉴욕 한인사회 최대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가 될 정도로 많은 의료진이 참여하는데요. 나눔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의사협회와 뉴욕 한인간호사협회는 어제 플러싱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회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약 12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뉴욕 한인사회 최대의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입니다. 행사는 다음 달 3일 플러싱 병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연령이나 소득,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그리고 신경내과, 호흡기와 위장내과, 산부인과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NYU 치대 의료진이 처음으로 참여해 치아 질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백내장이나 당뇨, 망막증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을 위해 동공 측정기를 행사장에 비치하는 등 안과 진료를 강화했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 50대 남성들을 위한 전립선암 검사, 여성들을 위한 자궁 경부암 검사, 유방암 검사와 더불어 심장 질환과 고혈압, 당뇨, 갱년기, 치매 등의 정보를 슬라이드로 상영하는 교육 클리닉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가장 협조해야 할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의사의 23%만이 오바마 케어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도 외면하고 수혜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어제 2만 9천 명의 회원을 둔 뉴욕주 메디컬 소사이어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뉴욕주 의사들의 태도를 발표했습니다. 40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 23%만이 건버걸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응답 4명 중 3명은 자발적 의지가 아닌 보험사와 의료 사업자와의 법적 계약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메디컬 소사이어티의 회장은 의사들은 보험사로부터 얼마의 보험금을 받게 될지 모르고 있으며 의사의 77%가 프로그램 참여 시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게 될지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와 함께 진행된 의사들과의 토론회에서도 많은 의사들은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프로그램 참여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사는 보험사에 대한 비용 인하 압박으로 병원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일요일 쇼핑 금지법인 블루로의 주민투표가 좌절됐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주민의 서명수가 충족되지 못해서입니다. 어제 일자 스타로이저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의 시범 투표용지에 블루로 찬반을 묻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현재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에서 유일하게 일요일에 휘발유와 식품, 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판매와 서비스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 이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도 쇼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면서
벌어지면서 시민단체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가 블루로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 서명 2,706장을 확보해 주민투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카운티 유권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약 5만 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올해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좌절됐지만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 측은 여전히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서명을 계속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권 요금은 떨어져도 승객들은 왜 비싼 비용을 내야 할까요? 항공권 외에 추가 요금이 갈수록 늘기 때문인데요. 추가 요금으로 항공사들은 몇 해째 새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승객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렌트 전문 업체인 카트라 울러와 컨설턴트사 아이디어 월크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주 지역 항공사들이 추가 요금 명목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226억 달러였지만 올해에는 426억 달러로 예측됐습니다. 항공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의 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일정 무게 이상의 수화물과 기내 음식, 조기 탑승,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등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에 휴대용 가방을 지참할 경우와 온라인 예매 승객이 항공표를 인쇄하려 할 때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 호텔, 렌터카 예약 서비스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이전에 무료였습니다. 카트라 울러의 CEO 마이크 맥커티는 항공사의 요금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며 항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아서 추가 요금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는 추가 요금이 적은 항공사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래프트사이의 스트링 치즈가 리콜 조치됩니다. 제품의 오염과 변질의 우려 때문인데요. 재빠르고 자발적인 회수 조치로 소비자 먹거리 환경이 보호됐습니다. 일리노이즈 노스필드에 위치한 크래프트사는 미 전역에 판매 중인 폴리오 스트링 치즈의 제품을 조기 변질 우려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사의 제품을 구입한 일부 고객들은 제품의 오염과 변질을 신고했고 이에 따라 크래프트사는 전량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 전역에 총 73만 5천 개가 유통됐으며 리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교환이 가능하며 환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식품 리콜은 반드시 위생 등 안전 문제가 있는 식품뿐 아니라 표시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리콜 대상에 포함됩니다. 크래프트사의 자발적 리콜 조치는 소비자에게 긍정적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